정말 후회 안 한다? 나중에 말 바꾸지 마. 응, 후회 안 해.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단호한 목소리.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아내 서연의 모습에 남편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가 겨우 5천만 원의 현금 가방 하나로 끝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이혼 서류에 서명을 마친 직후 그의 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민준의 지난 3년간의 모든 비리가 담긴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순순히 넘긴 것처럼 보였던 아내의 행동. 경비원으로 위장해 나타난 전직 운전기사. 사라진 USB.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혼 서류 한 장에 숨겨진 치밀하고 거대한 복수의 설계일까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남편과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한 아내의 처절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연이 이혼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펜을 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단호하게 서명을 마쳤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렇게 하자. 서연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서류를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너라면 더 가져갈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적게 적었어?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돼.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서연이 예상보다 순순히 넘어가는 모습이 의외였던 것입니다. 정말 후회 안 한다? 나중에 말 바꾸지 마. 응, 후회 안 해.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민준은 서둘러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마치 서연이 마음을 돌릴까봐 조급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을 마친 민준은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는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방을 열어 현금 다발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새 시작이다. 민준이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지영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민준이 경비실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경비실 안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민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경비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부장님? 예,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민준에게 해고당했던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은 목소리가 굳은 채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김 부장의 시선이 슬쩍 민준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오늘은 짐이 평소보다 무겁네요. 중요한 거라도 들고 오신 겁니까? 김 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민준의 이마에는 곧바로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장님. 제가 운전기사 하던 때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때 회장님이 자주 가시던 곳들 은행, 금고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다 기억납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 부장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아무튼 조심히 다니십시오. 요즘 괜히 뒤숭숭합니다.
민주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치듯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가 싹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설마 그럴 리가. 민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맴돌았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의 모든 동선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지영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이 문을 열며 활짝 웃었습니다. 왔어? 어서 와. 지영아, 이거. 민준이 재빠르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지영이 가방을 열더니 눈을 번쩍 뜨며 외쳤습니다. 어머, 진짜 5천만 원이네. 와, 대단하다. 지영아, 지금은 기뻐만 할 때가 아니야. 밖에 이상한 기운이 돌아.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민주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 돈으로 뭐부터 살까? 가방? 여행? 민준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 민준은 차 상태가 걱정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회사 소유의 검은 세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주차되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차가 없어? 뭐야 이게? 민주는 주차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차는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 안에 숨겨둔 USB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차도록 지영의 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영아, 혹시 네가 내 차 위치를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누가 물어봤다고? 민주는 지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생각 좀 해봐. 내 차가 사라졌다고. USB도 없어졌어. 지영은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옛날에 비서할 때 컴퓨터에 USB 비밀번호 힌트 적어둔 적 있어. 뭐라고? 너 지금 장난하냐? 민준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와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김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시작하세요. 김 부장이 경비실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시간이 드디어 끝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회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문서를 보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검찰 조사 출석 요구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단순 이혼이 아닌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급히 김 부장을 찾아 지영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김 부장이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고발했어요.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나요? 민준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경비실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민준이 가방을 든 채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동선은 24시간 감시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에게 협조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민호라고 합니다. 김 부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유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당한 직원의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건 말이에요. 유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명을 썼던 당시 민준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있습니다.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10억 원입니다. 지영의 친척 명의 부동산으로 우회 송금된 증거가 모두 있어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5천만 원이 단순한 도피 자금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죠. 유민호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계좌 이체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편 민주는 은행에 가서 비상금 계좌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가압류 조치가 되어 있어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가압류요? 누가 했는데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조치라고 나와 있네요. 민준이 휘청거렸습니다. 서연 측에서 이미 모든 재산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지영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명의까지 위험해졌어. 우린 끝이야. 민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은 과거 인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창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요즘 내 소문이 안 좋더라. 동창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선후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민준을 외면했습니다. 횡령이 사실이야? 정말 실망이다. 우리까지 엮일 수 없어. 이해해줘. 민준이 받는 시선들은 모두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은 다시 지영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김 부장이 경비실에서 나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님, 제발 서연에게 전해주세요. 민준이 김 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검찰 고발만 취하해 달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돌려줄 테니까요. 김 부장이 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원하시죠? 김 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민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비실을 나선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단호하고 침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남편 민준의 업무상 횡령과 부당해고 그리고 불륜 사실을 공개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서류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법적으로 확인된 증거입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민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민준이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해요. 상대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 씨? 어머, 민준 회장님? 과거 회사 격리 담당이었던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 민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이런 모습이. 혜진 씨, 나 이제 끝났어요. 민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민준을 근처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회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다 잃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가방에서 팸플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우 아이 미술 작품 전시의 팸플릿이에요. 준우가? 민준이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준우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빠였습니다. 그림 속 아빠는 혼자 앉아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을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아세요? 서연 사모님이 1년 넘게 혼자서 유민호 아버지 사건을 추적하셨어요. 뭐라고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민준이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이 돈과 지위만 쫓느라 가족을 외면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그림을 서연에게 보여 동정심을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민준이 자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달라. 당신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겠다. 서연이 문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민준과 할 말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준우가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문자 왔어요? 응, 그런데 만날 필요 없어. 준우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예전처럼 웃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아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서연이 민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딱 한 번만. 카페에서 30분. 다음 날 약속된 카페에서 서연과 민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연아, 나. 민준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할 말만 하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3년간 횡령한 모든 경로예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과 공모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다 여기 있어요. 민준이 서류를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모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만 준우에게는 좋은 아버지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참회가 진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도 사법 정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만 유민호와 협력해서 피해를 복구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눈에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해요. 민준이 유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유민호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서연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민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위해 도움을 주시겠다고요.
민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은닉했던 10억 원의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송금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지영의 친척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에요.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유민호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해고당한 바로 그 시기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파일들을 복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삭제했던 증거들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유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어요. 며칠 후 검찰청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진전이 빨랐습니다. 검사가 민준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은닉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과 공모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현금도 그 일환이었나요? 네, 증거인멸을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민준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친척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한편 유민호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 눈앞에 다가오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민준 회장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증언하려고 해요. 유민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진짜 뉘우치고 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해라. 원망을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서연은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과거의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준우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약속드립니다. 민준과 준우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을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아빠가 직접 만든 거야. 준우가 신기하게 장난감을 만져봤습니다. 예전에 사준 비싼 로봇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과 진짜로 소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을 며칠 앞두고 김 부장이 법원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금 이른 것 같네요. 김 부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김 부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인간적인 회복을 응원합니다. 재판 당일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준의 횡령 사실을 정확히 증언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마치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 복구 노력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시는 건가요? 정의는 처벌만이 아니라 회복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준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액 전액 환수와 적극적인 자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처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도 얻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이사님. 당연한 일이죠.
이해합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자산으로 돌아온 10억 원 덕분에 경영이 투명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현장 팀장이 민준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 안전모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사무실 생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되찾은 재산의 일부로 비영리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부당해고 피해자 재취업 지원 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연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재단 설립 허가가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후 민준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서연과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철문을 나서며 두 사람을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준우가 달려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준우야, 보고 싶었어? 민준이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우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만들었어요. 세 벌의 똑같은 티셔츠였습니다. 앞에는 가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야? 네, 바느질 배워서 만들었어요. 민준이 티셔츠를 받아들고 울컥했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아, 고마워.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남편은 아니지만 준우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새로운 삶을 돕고 싶어. 서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단 일을 함께 해보실래요? 정말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능력을 선한 일에 써보세요. 김 부장이 이들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의 큰 그림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김 부장님도 재단 일을 도와주세요. 서연이 부탁했습니다. 자문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김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민준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투명한 재무 관리가 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이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준이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때요? 적응되세요? 네,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민준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도 필요해요. 서연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준우가 아빠와 엄마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이 되는 거야. 서연이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복수의 대상에서 생명을 공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정의로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새로운 출발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재단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서연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준우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담임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서연이 민준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준우가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와주세요. 민준이 즉시 건설 현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서연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빈혈과 구토 증세를 보였대요. 의사가 나와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준우 부모입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입원시키겠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 질환입니다. 서연과 민준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가족 중에 골수가 일치하는 분이 있어야 해요. 서연과 민준이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어머님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높은 확률로 일치합니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바로 수술하면 되는 거죠?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의 간 수치가 높아서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위험해요.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왜 간 수치가 높은 거죠? 과거 비만과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생활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얼마나 회복해야 하나요? 최소 3개월은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그날부터 민준이 혹독한 체력 회복에 돌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한편 치료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희귀병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재단 자금을 제외하고도 부족해요. 서연이 민준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되찾은 재산이 바닥나고 있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요. 이 소식을 들은 혜진이 재단에 찾아왔습니다. 익명 기부 캠페인을 시작해 볼까요?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천사 캠페인이라고 이름 지어서요. 놀랍게도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과거 동료들이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유민호의 아버지가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의미로 보태겠습니다. 유민호의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가 선행으로 돌아오는 기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민준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벽마다 공원에서 뛰고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이기적인 민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가득한 아버지였습니다. 3개월 후 민준의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세요. 주치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골수 채취가 가능합니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민준이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서연과 준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준우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금방 나올게. 민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준우에게
내가 갚아야 할 마지막 빚이에요.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이제 빚진 자가 아니라 준우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요. 민준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10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준우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과 혜진도 병원에 와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김 부장이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 분인지 아시잖아요.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집도이가 나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완료되었고 환자도 무사합니다. 서연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민준이 서연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우는 어때요? 곧 호전될 거래요. 당신 덕분이에요. 준우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골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회복하는 동안 서연이 그의 침대 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아들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수술해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서 이 글을 남긴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의 모든 재산은 내게 물려준다. 엄마를 내 유일한 후견인으로 정한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돈 때문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너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라. 서연이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이 물질적인 욕심을 완전히 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서연의 마음속 모든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을 아들의 생명을 살린 고마운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 후 준우가 퇴원했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과 민준은 부부로 재결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동 육아와 재단 협력을 위한 동거예요. 서연이 민준에게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새로운 모습이군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정기적으로 유민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유민호의 아버지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조력자로 인정해요. 이렇게 두 번째 위기는 해결되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진정한 자기희생의 기회였습니다. 서연과 민준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에서 생명을 공유한 동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2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준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은 재단의 실무 책임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민준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50명의 재취업이 성사되었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결과네요. 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의 과거 횡령 사실은 이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인간의 회복과 헌신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연장에서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민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 부장은 재단의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민준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지켜본 산 증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김 부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덕분이에요. 진정한 가족 같아요. 한편 지영은 민준의 증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공범 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모든 악역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주말이면 서연, 민준, 준우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핑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세 사람이 산에 올랐습니다. 아빠, 저기 꽃 예뻐요. 준우가 들꽃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민준이 아들과 함께 꽃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민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낸 그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행복으로 충분해요. 재단 창립 3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재단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5천만 원을 상징하는 작은 모형 금고였습니다. 이 돈의 진짜 가치는 당신의 정의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민준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준우의 학교 운동회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나란히 앉아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준우야, 힘내. 두 사람이 함께 소리쳤습니다. 준우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등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부부관계를 초월한 깊은 신뢰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요. 서연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은 복수가 아닌 진정한 구원으로 끝이 났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운동장을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복수는 정의로, 증오는 용서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따뜻한 결말을 맞았습니다.